소금을 그러니까 먹었을 때 붓거나 뒤통수가 당기거나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소금은 아유 거짓말이었어, 이거는 절대로 아니야, 불신이야, 이러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선생님. 예. 그래서 권하기가 맞아,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우려도, 저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하면 정말 소금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거를 한번 해봐야겠다, 먹어봐야겠다, 아, 내 몸을 스스로 치유해봐야겠다, 이런 확신을 갖게 하는 어떤 단기간에 해야 될 방법이 없을까요, 선생님? 그게 너무 답답합니다. 소금 가지고 뭐 치유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소금이 뭐 치유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소금을 먹었더니 이제 어지러웠다, 소금을 먹었더니 뭐 어쨌다, 소금을 먹었더니 편보기가 어려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람이 10명이 있어요. 똑같이 소금을 여기다가 한 스푼씩 타가지고 한 컵씩을 다 마시게 하면은 5명은 굉장히 물을 많이 킵니다. 5명은 물을 전혀 안 켜요. 물을 안 먹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켜고 왜 어떤 사람은 물을 안 킬까요?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왜 그러냐면, 물이 켜고 갈증이 심한 사람은 내 몸이 굉장히 더럽다고 보시면 됩니다. 탁해가지고 이걸 씻어내려고 빨리 물 들으라고 막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게 되는 것이고, 물을 전혀 안 먹는 사람들은 피가 어느 정도 깨끗하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우면 더럽고 그랬지, 짜게 먹어서 물을 키는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짜게 해서 먹어서 물을 키지는 않는다고 제가 이제 이해를 드렸고, 자, 왜 그런데 소금을 먹기 전까지는 괜찮은데 소금을 먹고 나니까 이게 갈증이 심해졌냐? 이 소금은 오래 이제 드셔보시면은 병을 찾아내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적당하게 소금을 조금 이상으로 많이 드시면은 나도 모르게 지나갔던 병, 그리고 현재 속에서 앓고 있는 병이 튀어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중에 혀를 내보라고 해서 혀를 쫙 내보면은 혀가 반짝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게 옆으로 이렇게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풍을 맞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풍을 맞았더니 이제 막힌 그런 증상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병원에 가지고 MRI를 찍어가지고 뇌를 확인해 보는 사람이 있어요. 전혀 표시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엉터리 의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소금을 이렇게 많이 먹이면은, 한 숟갈 먹이면은 1분도 안 돼서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막혔던데, 옛날에 앓았던 자리가 머리가 굉장히 띵하고 아픕니다. 그런가 하면은 평소에 심장이 약한 줄은 알았지만은 내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이게 잠재되어 있는 그런 그 증상이 있습니다. 심근경색이나 심장 판막에 이상이 올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이제 초기 증상일 적에는 뭐 심전도 검사에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좋을 때도 안 나오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소금을 먹으면은 가슴이 답답하고 뻐하고 심장 쪽에 압통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금은 나도 모르게 숨어 있는 병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의 경우에 소금이 이제 이게 병을 찾아낸다는 인식을 가지고 꾸준히 계속 드시면은 한 30일 이쪽 저쪽에서 앓고 있는 그런 증상들이 다 개선되면서 거뿐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가 악화되고 그러는 건 전혀 절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암 환자의 경우, 정신병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 그 사람들이 입원해 있는 병동에 가면은 이 링거를 꽂고 있는데 5%를 꽂고 있습니다. 5%. 일반 환자는 0.9%, 이런 중환자들은 5%. 그럼 일반 환자의 6배예요. 그래서 6배나 진한 바닷물보다는 2배 짠 소금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암 걸리고 정신병 걸린 사람 뭐 죽으라고 그걸 놔주겠어요? 소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 사람에게 소금이 필요하고 소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병이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의사가 이걸 알기 때문에 염도가 높은 걸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격이 아주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결벽증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성격의 소유자, 그 다음에 하루에 속옷을 2번씩 3번씩 갈아입는 사람들, 손님이 왔다 가면 그 만진 문고리, 앉았던 방 뭐 깨끗이 사실 대청소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거는 사람이 깔끔하고 청결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나쁜 얘기로 해서 이제 결벽증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변의 염도를 측정해 보면은 소금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암 환자들 소변에 이렇게 검사해보면 소금이 없어요. 0.1, 0.2 이렇게 나옵니다.
소변에서 0.1, 0.2, 0.3 정도가 나오면은 손끝 발끝에는 소금 전혀 안 나옵니다. 제로 나와요, 제로. 그럼 소금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뭐 더 설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금 안 먹으면은 내 몸이 썩는 거예요. 계속 안 먹으면은 내 성격이 이상해져 가지고 나중에 결국에는 아주 위험한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을 정말 다시 한번 알아보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자, 소금을 먹지 말라는 쪽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 필요가 있겠는데요. 소금을 먹지 말라고 하는 소금에는 깨끗하지 않은 소금, 그러니까 소금에 있는 중금속, 수은, 나, 비소, 카드뮴, 물론 이것은 이제 국가에서 허용 기준치를 정해놨어요. 그러나 그 허용 기준치는 말 그대로 식품을 만들기 위한, 섭취하기 위한 허용 기준치지 이게 적당한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허용 기준치라는 게 있는데 이 기준에도 기준치를 더 높여야 되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낙 세계적으로 모든 강산이 오염돼 있고 바다에 플라스틱 심각한 거 다 아시잖아요. 이런 걸 다 소금을 용광로에서 제거한 그야말로 깨끗한 그런 소금은 많이 드셔야 되고, 이런 걸 제거하지 않은 소금은 먹어서는 안 된다, 먹지 말라 하는 말이 맞습니다. 소금을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건강 관리에 조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금을 정제를 잘하면 어떠한 이렇게 오염이 된 것들도 다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먹을 소금도 없다, 오염이 너무 많이 돼서 먹을 소금도 없다라고 하는데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선생님? 예. 이렇게 소금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공부를 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나의 몸에 미리 건강을 되찾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실 거고, 또 지금 앓고 계시는 질병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소금을 오늘부터라도 잘 섭취하시고 아래 댓글에 경험에 대해서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면 저희 많은 분들이 공유하고 함께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